9페이지에 있죠. 9페이지 전에 8페이지 봐봐. 8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거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중요해. 거기 뭐에 대한 얘기 나오냐면 부분 압력이라고 나오니? 부분 압이라고 나오니? 부분 압력이라고 나오니? 부분 압력의 법칙.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도 이상기체 가지고 하는 거거든. 이상기체의 특징이 어떻다 그랬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인력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야.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용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압력 게이지가 있어갖고 여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수치가 있고 바늘이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있는 거예요. 압력을 측정했더니 이게 3기압이더래.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3기압이 측정이 되더래. 뭐 온도가 있겠죠. 여기 안에 이제 기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한번 넣어볼까요? 뭐뭐 있을까? 수소 기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질소 기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이런 기체가 있어. 물론 얘네는 다 실제 기체지. 그래서 기체를 이런 애들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 안에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로 들어있다고 할까요? 정수로 쓰자. 1몰이 들어있고 얘는 2몰이 들어있고 얘는 3몰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게 전체 기압은 3기압으로 측정이 됐는데 얘네들의 각각이 이 안에서 차지하는 B가 얼마일 거냐라는 거지. 이거는 뭐에 비례하더라?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 분율에 대한 얘기의 개념을 알아야 돼. 몰 분율. 그래서 앞으로 몰 분율은 뭐냐면 전체 몰수분에 내가 관심 있는 그 기체의 몰수야. 이걸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중에 그거의 비율. 전체 중에 그거의 비율. 선생님이 우리 학원의 지분 비율이 얼마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수익 구조가 나면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나온 수익 구조에서 몇 퍼센트를 먹을까? 전체를 1로 보는 거야. 또는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야. 보통 이제 회사 지분 얘기할 때 100%를 기준해서 난 지분이 50%야. 난 지분이 40%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뭐 회사 지분 50% 이상 갖고 있으면 그 대주주인 거야.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는 30%, 20%만 돼도 대주주에 포함이 돼요. 주주총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 통보가 와. 물론 소액주주한테도 오긴 오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기로 하는 거니까 통보가 와도 안 가지. 근데 이제 10%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주주총회 가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투표를 하면 무슨 투표라 그러지? 나 한 표밖에 없잖아. 우리 국민투표 같은 거 할 때 한 표밖에 없잖아. 근데 주주는 지분 비율이야. 한 표가 아니야. 20%면 20%만큼의 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뭐 어떤 기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회장으로 추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해서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주총을 새로 해가지고 뭐 CEO를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또는 전체를 1로 봤을 때 이건 분율이니까 퍼센트가 아니니까 분율이니까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게 해당되는 게 얼마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소기체 부분압을 계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기체 부분압을 계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부분압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가 얼마니? 6이지. 6인 거 알겠어? 전체 몰수 6몰이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야? 6분의 1.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얼마예요? 2지.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3이지. 여기다 곱하기 3. 전체 기압이야. 그럼 얼마야? 0.5기압.
얼마예요? 1기압인가요? 얼마예요? 여기도 1기압이지. 뭐 이상하다? 1.5기압. 네, 선생님 초등학교 야간 나와서 그래. 이렇게 어때요? 3기압이죠.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기압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0.5기압, 1기압, 1.5기압을 나타내는 거 비율을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각각 기체들의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몰 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주어진 기체의 모든 몰수를 더한 거에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몰수로 그걸 나누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이거를 그 책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앞으로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에서 부분압을 계산할 때 이걸 우리는 부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소의 부분압력, 그리고 이 부분압력을 다 더하면 이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화학2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힘 또는 분자 간 인력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끓는 점하고 관련이 있어.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이렇게 가봅시다. 끓는 점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 이전에 우리 화원에서는 어떤 거 했었지? 녹는 점 기억나지 않냐? 녹는 점 기억나지 않아? 어디에서? 이온결합에서. 이온결합에서. 잠깐 회상을 해보자고. 우리 멜팅 포인트. 그래서 기억날 거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 꼭지점이 밑으로 쳐지면 쳐질수록 그 다음에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뭐였죠? F는 K의 R제곱에 Q1, Q2 뭐에 대한 얘기였죠? 이온 결합할 때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의 전하량의 곱, 그 다음에 거리, 핵간 거리 제곱.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하량의 곱이 크면, 그 다음에 핵간 거리가 짧으면 어떻게 된다? 이온 결합 에너지가 커서 녹는 점이 높더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였잖아. 그래서 우리 600도에서 약 한 2800도까지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 1가 1가짜리는 이렇게 낮았다 그랬죠? 2가 3가짜리는 굉장히 높다 그랬지? 그래서 금속 결합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온 결합, 화원에서는 이온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걔는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하다 보니까 걔를 가열하면 틱틱틱 끊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녹는 점으로 우리는 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온 결합의 결합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근데 이제 우리 공유결합은, 공유결합 물질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애가 누구냐면 HCl이야. 비금속으로 돼 있어. 누가 봐도 공유결합이야. 그 얘 하나 남는 거랑 얘 하나 부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얘는 헬륨이 되고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해갖고 누구지? 아르고노의 전자 배치가 되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얘 전기음성도 3.0이고 얘가 2.1이잖아. 그래서 우리 전기음성도 차이 0.9만큼 나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다이포 모멘트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그 책 옆에 다이포 모멘트 나와 있지? 다이포 모멘트라고 하는 거 우리 얘를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표현이 되니? 물리적으로 Q에다가 곱하기 R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전하량 곱하기 길이. 그죠? 이렇게 표현해.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그래서 어쨌든 전자쌍을 끌고 가는, 공유 전자쌍을 끌고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의 우리 화학적인 의미는 뭐라고 배웠어? 이런 느낌으로 배웠다고. 전기음성도 차이.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만큼 끌고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기억 안 나니? 그래서 CH4 같은 거 메테인 구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각각의 결합들을 얘가 이제 2.1이고 이거 2.5고 얘가 2.1이죠. 그래 맞지? 2.5, 2.5, 2.1. 그 0.4만큼의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잖아.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잖아.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잖아. 그런데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의 각각의 4개가 우리 벡터 합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더라. 우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무극성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그 극성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이 달포 모멘트, 즉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이 C 쪽으로 몰려갖고 0이잖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지. 배운 기억나지? 이게 바로 그래서 분자 전체는 무극성 분자다. 이런 거 따질 때 썼던 게 우리 이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분자간을 다루는 거야. HCl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HCl이 또 있어. 옆에도 HCl이 또 있고 옆에도 HCl이 또 있어. 엄청나게 많아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각각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우리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온결합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히 떨어져서 썼지만 공유결합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라고 썼잖아요. 여기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이거 수소결합은 아니지? FON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래? 쌍극자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성 물질들이, 이런 애들은 어떻다 그랬니? 극성 물질 어떻다 그랬지? 에보나이트 막대 갖다 대면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잖아. 전기장에 넣으면 쫙 배열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끼리끼리 잘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 물에 잘 녹는다 그랬잖아. 왜? 극성이기 때문에. 얘는 벤젠에는 안 녹아. 우선 안 녹는다. 그래서 쌍극자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끓는 점에 영향을 준다. 무극성 분자보다 쌍극자 인력이 끓는 점이 훨씬 높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쌍극자 인력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게 누구예요? 수소결합. 그런데 얘는 지금 분자간 힘이기 때문에 분자간의 힘이야. 분자 내에 있는 공유결합하고는, 이 수소결합은 단일로만 보면 공유결합이 한 10배는 더 커요. 그런데 이 수소결합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이유가 분자의 구조상, 특히 물 같은 경우는 전후, 좌우, 사방으로 수소결합 숫자가 워낙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단일로만 얘기하자면 공유결합은 진짜 그냥 화학결합이니까 공유결합이 가장 크지, 결합력은.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보다 이제 쌍극자 인력이 조금 더 작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니? 분산력? 이것도 그때 따라 좀 달라. 또 분자량에 따라서 이 쌍극자를 분산력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분자량이 커지면. 이거는 그때 가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화원에서는 이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배웠다. 공유결합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진짜 화학결합이야. 이건 되게 세요. 되게 세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건 화학결합이 아니다. 이건 뭐다?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이야. 그지? 이렇게 된다. 뭐 요새는 또 가족들이 많이 해체가 돼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대가족제도 옆집하고 막 어떻게 해서 뭐 애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감정이 서로 안 좋아. 어떻게 돼요? 짱돌 들고 옆집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뒤에서 아버지가 삽 들고 오고 곡괭이 들고 오고. 가족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가족들이 잘 뭉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은 이런 화학결합인 거야. 근데 이웃사촌이라 그러죠. 옆 동네 A 동네 B 동네 이런 둘이 대항전을 붙으면 서로 막 담벼락 사이에 두고 치고받고 막 싸웠어도 이제 또 마을 대표로 뭐 대회 같은 거 하면 또 잘 뭉쳐요. A 마을은 A 마을끼리 잘 뭉치고 B 마을은 B 마을끼리 잘 뭉치고. 그때 또 연대의식이 생기는, 그게 분자간의 인력이야. 그 걔네들을 갖다 떨어뜨려 놓으려면 어떻게 돼? 불을 살살 지펴야죠. 야, 네가 얘 욕했어. 얘가 얘 욕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 많지. 니네 사이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는 없고 그런 거 없애려면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데 또 그건 안 되잖아. 혼자 왕따처럼 돌아다녀. 근데 꼭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 이용하는 쪽이니 이용당하는 쪽이. 내가 보기엔 넌 이용당하는 쪽일 것 같은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지. 그러면 뒤에 가서 뒷담화하지 다른 애들이. 우리 정민이 그런 애 아닌데? 근데 막 다른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그냥 그럼 굳이 뭐 하는 걸 해명을 하니? 그잖아요. 너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해명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받아.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한 평생 선생님이 살면서 느끼는 거에 한 스트레스나 고민의 80% 이상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 근데 그걸 갖다 귀찮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버리고 나 혼자만 살 거야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을 잘하면 그런 걸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자꾸 소삭거리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둘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살살살 얘기하고 끊어내고 나랑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분자 간의 힘인 거야. 그 느낌을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화학결합. 여기서부터는 분자 간의 인력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가 실험으로 측정하는 건 뭐다? 끓는 점을 측정하는 거야. 끓는 점을 측정하는 거다. 야, 이걸 끊으려면 뭐 해야 돼? 전기분해해야 돼. 그렇잖아. 공유결합을 끊으려면 전기분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끓는 점을 측정해서 끓는 점이 높냐 낮냐 높으면 분자 간의 인력이 되게 센 거야. 그래서 비이상적으로 물의 끓는 점이 기준 끓는 점이 100도씨인 거야. 1기압에서. 같은 분자량을 갖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물이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수소결합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 그래서 수소결합이 굉장히 주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약한 쌍극자 인력이 있더라. 이건 이미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결합력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쌍극자 인력은 어쨌든 끓는 점이 좀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력이 나오는데 쌍극자 인력 다음으로 분산력이 나옵니다. 런던폴스라고 해요. 뭐 디스퍼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분산력. 이거는 정의 자체가 무극성 분자입니다. 뭐라 그럴까? 순간 유발 쌍극자, 순간 쌍극자 또는 유발 쌍극자 이렇게 돼요. 유발이라는 표현은 뭐 induced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없는 애가 갑자기 생겼다? 이런 뜻이야.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이 몇 킬로인 줄 아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남자가 480 몇 킬로인가 그래. 여자가 300, 400 거기서 400 몇 킬로야. 제 사진에 나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살을 이쪽을 챙기면 이쪽이 흘러. 살이 이쪽을 챙기면 이쪽이 흘러. 그래갖고 이동을 못해요. 너무 400kg 혼자 들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들러붙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살을 막 챙겨야 돼. 사실은 선생님도 복대 풀으면은 이게 확 나와요. 지금 넣어놓은 거야. 복대에다가 출렁출렁거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속옷 중에 그런 보종 속옷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나이 들면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 지나면 아줌마들이 뱃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딱 조이는 그런 옛날 귀족 부인들은 뭐 코르셋이라 그러나? 그래갖고 막 진짜로 이걸 이렇게 하인들이 막 이렇게 당겨갖고 뒤에서 당겼다며. 이렇게 해갖고 너무 이제 압력이 세가지고 막 눈에 막 충혈이 되고 막 그랬다며. 그렇게 몸매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근데 막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어. 똑같아요. 분자량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분자량이 커지면 얘는 무극성 분자다 보니까
이제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게 커지는 거야. 분자가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전자 껍질이 넓을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이제 핵의 통제를 안 받겠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출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2 대표적 얘들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있다고. 다 무극성이지. 무극성 분자야. 이것도 무극성이잖아.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엄청 커지지. 얘가 만약에 분자가 F2가 이만하다 그러면 얘는 이만할 거야. 얘는 이만할 거야. 얘는 이만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였죠? 기억나? 얘는 노란색, 담황색, 기체였다고. 얘는 조금 진해지죠? 황록색, 기체였다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젓갈색, 액체였다고. 얘는 보라색, 고체였다고. 기억날 거야. 그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녹는 점도 높아지는 거지. 고체니까. 또 보기에 고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끼리 결합력이 세다는 얘기지. 결합력이란 표현보다는 분자 간의 인력이 센 거지. 센 이유가 뭐냐면 얘가 분자량이 커갖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얘가 순간 옆에서 퉁 치면 다 무극성이었는데 이게 아까 400kg 정도 되는 애처럼 이렇게 이쪽을 축 정도 이쪽을 축 늘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축 쳐져버리면 이쪽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옆에 있는 놈들이 오오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만 쫙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는 순간 유발쌍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순간 유발쌍극자가 많아지려면 분자량이 커서 출렁거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출렁거리는 애들은 순간적으로 유발쌍극자, 쌍극자가 생겨가지고 결합력이 분자 간의 힘이 세져서 그러다 보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져서 고체로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됐지?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